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수학 서술형 문제를 잘 풀고 있나요? 요즘 학교 수학도 논술형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독 우리 아이가 단답형은 잘 해결을 하는데 이런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사실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 그냥 풀면 되지 서술형 문제를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평가들이 거의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쓰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만 봐도 나 못해. 어려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1학년 남자아이들. 그렇죠? 어려워하죠. 자, 먼저 우리 아이가요.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독해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이 서술형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보셔야 돼요. 평소에 아이가 책을 보는 수준을 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맨날 활자도 아주 크고 그림책도 한 두 줄 되는 것만 보고 있다. 이러면 100%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어렵죠. 왜냐면 글씨도 작죠. 글밥도 많죠. 그냥 딱 봐도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수학 문제집을 자기 학년 거를 딱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활자의 크기, 그리고 그 텍스트의 양을 보시고요. 내 아이가 평소에 읽는 수준의 책과 비슷한 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떻죠? 그 활자체도 굉장히 작아지고 지문도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읽게 되면 어려워 별표 하고 이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읽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소리내어 읽었을 때 단위 읽는 것조차 버벅거린다면 지금 뭔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자체의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유창하게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소리내어 읽으면요.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아이들은 조금 더 이해가 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의미별로 끊어 읽는 거예요.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이 의미까지는 사선, 이 의미까지는 사선 이렇게 그었단 말이죠. 이런 훈련은요. 3학년 이후부터는 저는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2학년은요. 꼭 끊어서 읽을 정도까지의 그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한두 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학년 이상 문제, 특히 많이 꼬아낸 문제, 추상인 문제들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지금 국어 문제인지 과학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끊어만 읽는다고 아이가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별로 끊고 바로 그 부분을 그림이나 식으로 바로 표현. 또 의미별로 읽어서 끊고 그림으로 또는 식으로 표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책을 읽으면, 수학 동화를 읽으면 좋아질까요? 라고도 많이 하는데 수학 동화나 또는 이제 수학 관련 서적을 읽으면요. 도움은 되긴 해요. 왜냐면 원래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수학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용어가 좀 익숙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독해력까지 또는 뭐 수학의 서술형 문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오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게 꼭 아니어도 된다. 아이들이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고 요약하거나 독서록 쓰는 연습 이런 것을 통해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요 평소에 책을 정말 잘 봐요. 그런데 이런 서술형 문제는 되게 어려워합니다라고 한다면 읽기 능력에 비해서 쓰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읽은 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써보는 훈련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이 있어요. 예, 뭐냐면 내가 인풋된 정보 있잖아요. 인풋된 정보를 자꾸 아웃풋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바로 이것이 맞나? 한번 정리해보는 훈련. 이런 거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틀릴까봐 무서운 아이들. 나 분명히 이거 이해했고, 이거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틀릴 것 같아.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 아이들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모범 예시를 보여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를 수 있어요. 단순히 식만 써도 되는 건지 필요한 내용을 딱딱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또 내 맘대로 썼더니 뭐예요? 엄마가 또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아이의 아마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럼 엄마도 해봐. 그쵸? 맞아요. 엄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 예시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부모님께서 만약에 모범 예시를 보여주시기 어렵다면 답지를 활용해도 좋아요. 답지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고 깔끔하게 써서 모범 예시를 아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아이는요, 그냥 문제만 봐도 어렵대요 라고 해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은 뭐 독해가 떨어진다, 뭐 아니면은 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다. 자, 이런 거 다 두드시고요. 그냥 수학의 기초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요, 바로 서술형 문제를 하기보다는 기본서, 개념서에 있는 그런 유형을 좀 풀어본 다음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문장제 문제를 풀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기초 개념이 부족한지, 아니면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쓰기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서술형 문제 풀 때는요, 아이들이 숫자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6과 0을 헷갈리게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확실하게 그 숫자를 나타내게끔 숫자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한글도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수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나만 알아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가 쓴 그 문제 답을 봤을 때 누구나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깨끗하게 쓰면요, 되게 문제를 잘 풀었다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술형 문제 풀 때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요, 문제집 난이도 꼭 조절하셔야 돼요. 꼭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기본 정도의 수준 또는 센 문제집 수준에서도요, 그 안에 서술형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서술형 애가 써도 채점도 힘들다 이거예요. 채점도 어떻게 하세요? 대충 하시죠. 근데 분명히 문제집 안에 그 답지 안에요,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25점, 어떤 개념이 빠졌으면 20점, 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답이 맞았네 하면 이게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서술형 문제를 좀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실 때에도 답에서 요구하는 그 정답에 그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잘 들어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술형 문제요, 연습해야 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수학 공부를 평소에 안 하는 친구들보다는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귀찮아하지 않고 답을 이제 모범 예시까지도 보여주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